보시면 1900%가 나오고 있거든요. 광고비를 90만원 써서 이 제품 하나로만 1900만원의 매출이 나오는 겁니다. 쿠팡은 판매량 기준으로 상위 노출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광고가 필수입니다. 광고에서 데이터가 좋다, 그럼 판매량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순위가 올라가면 자연 매출도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1페이지 진입까지도 크게 뭐 어렵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의 셀러들이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맡깁니다. 원가가 세고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어요. 기본 세율이 8%입니다. 대입해보니까 0원이 됩니다. 관세가. 이거를 어떻게 찾는지 보여드릴게요. 그 대표님께서 네. 순수익을 2천 가까이 지금 벌고 계시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네네. 그리고 쿠팡 1페이지에 내 상품이 노출이 돼야 된다. 왜냐면 판매의 90%가 사실 쿠팡 1페이지에서 다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건데, 그럼 1페이지에 내 상품을 노출을 시키려면 뭘 해야지 되는 건가요? 일단 1페이지 경쟁사에 광고를 어떻게 돌리는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정확히 알려면 매출 1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매출 1000만 원 이상일 때 광고 담당자가 보통 연락이 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문콕 방지 몰딩이라는 판매자를 선택을 해서 광고 담당자한테 전달을 했더니 이제 저희 예산의 7배 정도를 세팅해뒀고 목표 수익률은 500%의 실제 수익률은 450%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광고 담당자가 다 말해줍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돌리고 있는지. 내 예산이 이제 만약에 3만 원으로 세팅을 했다면 네. 나의 예산의 7배를 일단 이 경쟁사는 세팅을 해뒀고 목표 수익률을 500%로 설정을 했는데 450%로 수익률이 나오고 있다는 걸 말씀을 해줍니다. 보통은 쿠팡 본사에 가서 이 내용을 전달 드리는데 저희의 이제 쿠팡 실적이 광고 담당자의 실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광고 담당자의 소통을 통해서 경쟁사의 광고비, 예산, 그 다음에 얼마나 수익률이 나오는지까지 알 수 있죠. 그러면 저희가 그걸 토대로 이 광고보다 조금 더 빡세게 돌릴 건지, 아니면 이 광고보다 예산을 적게 설정하고 한 이 정도만 판매해서 마진을 설정할지 저희가 선택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매칭이 되면 알려주세요라고 요청해도 괜찮은 건가요? 네, 괜찮고요. 근데 처음에는 좀 꺼려할 수 있습니다. 연락하자마자 이렇게 부탁을 하면 광고 담당자 꺼려할 수 있으니까 광고 담당자도 실적을 내기 위해서 잘 소통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보통 이제 광고 담당자 연락 오면 뭐 예산 늘려라, 로아스 낮춰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는 일단 제외하고 나머지 경쟁사는 얼마나 돌리는지 대략적으로 얘기를 해줄 수 있냐고 하면 거의 10명에 8명 정도는 대답을 해줍니다. 100% 이렇게 해서 얼마까지 나온다 이것보다는 내 예산에 대비해서 얼마 정도 쓰고 있다 이 정도는 알려줍니다. 그럼 유추는 가능하게끔 거의 알려주세요. 네, 90% 유추는 가능하죠. 네. 이런 부분을 더 활용해서 뽑아먹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은 그 쿠팡 담당자님이랑 매칭이 되면 그렇게 좀 소통을 잘 하면서 네. 정보를 조금 더 공유를 받을 수 있다. 네네. 그러면은 월 매출이 1000만 원이 안 되는 분들은 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는 옛날에 그래서 경쟁사한테 직접 연락을 하기도 했어요. 같은 판매를 하는 제품을 판매하는 사람들한테 연락을 돌려서 좀 친하게 지내려고 직접 연락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쿠팡 광고에 들어가서 확인을 합니다. 일단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찾은 옥외 다용도 비가림 자외선 차단 두꺼운 방수포, 이거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방수 천막으로 했을 때 이 제품이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다시 쿠팡에 방수 천막으로 한번 검색을 해봅니다. 자동 완성 검색어와 연관 검색어가 있습니다. 이 자동 완성 검색어랑 연관 검색어가 무엇이냐면 쿠팡 고객들이 많이 검색하는 순서대로 이렇게 연관어가 배치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 키워드당 어느 정도 광고비가 나가는구나, 이거를 광고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나하나씩 복사를 하거나 또는 셀러라이프를 이용하면 연관어 복사가 됩니다.
이렇게 놔둬주시고요. 그리고 연관 검색어도 복사를 해서 이렇게 놔둬줍니다. 그럼 이 키워드를 가지고 저희는 쿠팡 광고 분석으로 갑니다. 광고 센터를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 광고 만들기 눌러주시면 되고요. 매출 성장이 있습니다. 매출 성장을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수동 상품을 하나 임의로 아무거나 설정을 해줍니다. 설정을 해주고 내려가고 직접 입력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예산은 일단 임의로 아무거나 설정을 해주시고 스마트 타겟팅을 오프로 해줍니다. 그리고 키워드 직접 입력에 아까 복사했던 제품을 복사를 해서 붙여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한 입찰가가 나옵니다. 나머지는 안 나오죠. 그럴 경우에는 광고비가 거의 안 써지고 있다는 내용으로 봐주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1870원, 5470원, 2810원, 630원, 4390원 이렇게 한 번 클릭당 이 정도의 입찰가가 나간다고 평균적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 제품의 키워드의 클릭당 비용을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낮을수록 잘 팔리는 건가요? 낮을수록 경쟁이 덜 되는 거고, 왜냐면 낮을수록 10번 클릭했을 때 예를 들어 입찰가가 100원이에요. 그러면 10번 클릭해도 1000원밖에 판매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수익을 더 많이 볼 수 있는 거고, 경쟁자가 세게 돌린다 하면 이게 갈수록 점점 높아지겠죠. 예를 들어 핫팩을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겨울이니까 핫팩을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7,000원이 납니다. 엄청 비싸네요. 네, 많이 비싸죠. 이런 제품은 아예 광고 자체도 안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소싱 전에 이것을 통해서 좀 낮은 제품을 소싱하면 광고 돌릴 때 많이 수월하실 거예요. 네. 그러면은 광고 이제 세팅하는 법이나 뭐 입찰가 전략 네. 이런 거 다 말씀해 주셨는데 1페이지 노출되는 거에 이게 도움이 돼서 말씀을 해 주신 건가요? 네, 당연히 도움되고, 쿠팡은 판매량 기준으로 상위 노출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광고가 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운영할 때는 광고로 판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경쟁사에 이제 광고를 분석해서 내 제품의 광고를 대입해서 어떻게 돌릴지 정하게 되는 겁니다. 앞서서 이제 경쟁사에서 어떻게 광고를 돌리고 하는 거를 네. 어느 정도로 유추가 가능하게 정보를 얻었어요. 네네. 그런 다음에는 이제 내 상품을 광고를 돌려야 될 텐데 네. 그럼 광고는 어떤 식으로 돌리면 되나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제 광고 세팅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광고 관리에 들어오시면 여기 만들기 버튼이 있습니다. 왼쪽에. 그래서 이걸 눌러주시고 매출 성장, 여기서는 그냥 그대로 체크하고 다음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캠페인 이름, 여기를 내가 판매하는 제품을 적으시면 돼요. 아까 방수 천막 적으시고, 옆에는 저희가 나중에 마진 계산을 하게 되면 최소 광고 수익률이 나오거든요, 마진에 따라서.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퍼센테이지를 그냥 적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280%, 네, 이렇게 네이밍을 해주고, 이거를 복사하셔서 밑에도 그대로 적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상품을 이게 방수천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선택. 네.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리셔서 이거는 뭐 딱히 건들진 않으셔도 그냥 그대로 하시면 돼요. 네. 매출 최저가. 그 다음에 예산인데 예산은 일단은 3만 원으로 돌립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 지나면 광고에 대한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그 데이터를 보고 예산을 더 늘릴지 줄일지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초반 세팅에 너무 힘을 안 들여도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3만 원 세팅을 해주시고, 수익률도 마찬가지예요. 요거는 쿠팡에서 처음에 추천하는 거는 550%인데 일단 저는 290으로 세팅을 합니다. 왜 290인가요, 하필? 이거는 보통 쿠팡 그 셀러들은 50% 단위로 끊거든요, 광고를. 보통 300, 350, 400 이렇게 돌리는데 제가 10%를 깎은 이유가 300%로 같이 돌리게 되면 어쨌든 노출되는 그 순위가 일정하거든요, 경쟁자들끼리. 그래서 저희는 10%만 깎아서 약간 위에 노출되게끔 하는 전략이에요.
그래서 290%로 세팅을 하고 이것도 나중에 일주일치 데이터가 나오면 그때 가서 또 변경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만 세팅을 하시고 완료를 누르시면 광고가 만들어지거든요. 네. 그러면 이렇게 네. 광고를 돌리고 한 네. 며칠 정도 지켜봐야 되나요? 노출수 10만이 나올 때까지 보통 보거든요. 근데 그 기간이 보통 5일에서 한 7일 정도는 걸릴 거예요. 만약에 290%일 때 노출이 안 된다. 그러면 당연히 수치를 더 낮춰야 돼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세팅했던 방수천막옆에 최소 광고 수익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수치보다 더 낮게 설정을 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250, 220, 200 이렇게 나오면 저는 적자거든요. 그래서 280이 최소 광고 수익률이다. 그러면 딱 거기까지만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광고를 돌리실 때 팁이 하나가 있는데 쿠팡에서는 어쨌든 광고가 돌아갈 때 이 광고로 유입이 돼서 판매가 찍히면 그 광고의 노출을 더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주변 친구나 지인분들을 통해서 일부러 제 광고를 클릭을 해서 물건을 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 쿠팡이 이제 인식을 할 때 이 셀러는 광고를 돌리자마자 판매량이 올라오네? 그럼 노출이 더 잘 되거든요. 그럼 10만까지의 노출이 생각보다 빨리 이루어져요. 소수 인원이어도 상관없나요? 상관없는데 저는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측정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제품이 저희가 사들여올 때 30만 원을 썼어요. 그러면 그 제품에 대한 10% 정도 금액만 원가를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한 3만 원 정도의 물건만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만약에 제품이 저렴하면 많으면 5개, 10개까지도 하는 경우가 있고 만약에 원가가 좀 비싸다 이러면 한 2-3개 정도만 하셔도 돼요. 그러면은 지금 광고 세팅 다 알려주시긴 했는데 네네. 캠페인 이름에다가 그 네. 280%라고 적어주셨잖아요. 네. 이건 어디에서 나온 수치예요? 네, 이거는 제가 아까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이거는 일단 용어는 최소 광고 수익률이라는 용어고요. 이거는 마진 계산을 할 때 판매가를 그냥 적고 내가 판매하고 싶은 가격대 있죠? 판매가를 적고 이 원가가 예를 들어서 5,000원이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260%라고 최소 광고 수익률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동적으로 계산이 돼요. 그래서 그 캠페인 이름에 적는 최소 광고 수익률이 이 퍼센테이지를 적으시면 됩니다. 이 마진 계산기는 네. 주시는 건가요? 네, 이거는 저희가 무료로 나눠드릴 거예요. 광고 이제 어떻게 돌리는지 좀 세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실제로 성과가 어떻게 나는지도 좀 네.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딱 광고 데이터를 직접 보여드릴게요. 저희는 광고를 돌릴 때 전환율과 클릭률 이 두 가지를 되게 중요하게 보거든요. 보시면 첫 번째 제품은 전환율이 2.7%에 클릭률이 0.49%. 밑에 거는 25% 전환율에 클릭률 0.2%. 이런 식으로 쭉 나와요, 데이터가. 근데 여기 보면 첫 번째가 2.7%거든요. 만원에서 2만원대의 상품은 평균 전환율이 5%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7%면 낮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 제품이 판매가가 무려 8만원입니다. 금액이 높네요. 네, 엄청 높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전환율은 2%지만 광고 수익률을 한번 보실게요. 보면은 1900%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 제품의 최소 광고 수익률이 260%대거든요. 네. 근데 그것보다 훨씬 배가 나오는 거죠. 그럼 이 제품은 광고비를 90만 원 써서 이 제품 하나로만 1,900만 원의 매출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거 보면 밑에는 이제 1,500만 원 매출이 나오는데 이 제품은 전환율이 무려 25%가 나와요. 그러니까 100명이 클릭을 하면 25명이 사는 거예요. 엄청 높은 수치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것도 평균 전환율이나 평균 클릭률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내가 이걸로 디벨롭을 할지 아니면 이 제품을 버리고 갈지가 판단이 서는데 제가 그 기준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평균 클릭률이 0.2%, 일단 평균 전환율은 5%입니다. 물론 제품 가격대에 따라 이게 더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만원에서 2만원 사이 때 가격을 보통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평균이 이 정도 나오는 거고 내가 광고를 돌렸다. 근데 평균 클릭률이 0.2%가 안 나온다. 그러면 썸네일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반대로 전환율이 평균이 5%인데 10%가 나온다? 그럼 내 상세 페이지나 가격이 시장가에 딱 들어맞거나 소비자의 선택을 잘 받는 가격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디벨롭을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5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보면 첫 번째가 제일 베스트예요. 클릭이 높고 전환이 높다.
그럼 이 제품은 광고비를 쓰면 쓸수록 더 계속 매출이 나는 거예요. 예, 그럼 이런 제품들은 저희 이제 효자 상품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클릭률은 높은데 전환율이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썸네일은 괜찮은 거고 상세 페이지나 가격이 별로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는 어떻게 하냐, 가격을 낮추거나 상세 페이지를 더 업그레이드를 시킵니다. 네, 뭐 영상을 더 촬영해서 넣거나 아니면 가격을 1,000원이나 뭐 2,000원 정도 낮추거나. 네. 그래서 세 번째는 클릭률은 낮고 전환이 높은 경우인데 이럴 때는 썸네일을 조금 더 보강을 하시거나 하시면 되고, 네 번째는 클릭이 낮고 전환도 낮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썸네일이랑 상세 페이지를 다 바꾸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관리를 하시는데 내가 아무리 수정을 해도 클릭률이 개선이 안 되거나 전환율이 개선이 안 된다. 그럼 저희는 과감하게 그 상품을 빨리 버립니다. 왜냐면 저희 전략 자체가 소수의 제품으로 매출을 일으키는 전략인데 뭘 해도 안 된다? 그럼 굳이 거기에 시간을 많이 쏟진 않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버릴 건 버리고 다음 소싱으로 넘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디벨롭을 계속 하시면 저희가 목표로 했던 수익률보다는 높게 나와요. 왜냐면 광고비도 이제 계속 태우면 태울수록 광고 최적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단가도 점점 저렴해지고, 목표로 한 것보다는 이렇게 수익률이 다 잘 나오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전체 매출이 1억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저희가 소진한 광고비를 보면 800만 원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10%가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10% 내외의 광고비를 쓰면서 매출을 내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거고, 그리고 이렇게 광고비를 처음에 좀 쓰게 되면 저희가 아까 설명드릴 때 1페이지 노출이 될 거면 이 광고 수단을 보조 수단으로 이용을 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광고에서 데이터가 좋다. 그럼 판매량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순위가 점점 올라가는데 광고로만 매출을 내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순위가 올라가면 자연 매출도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네. 1페이지에 노출될 확률이 점점 높아지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광고를 좀 적극적으로 잘 활용을 하자. 그러면 1페이지 진입까지도 크게 뭐 어렵지가 않습니다. 광고에 대해서 되게 네. 자세하게 풀어주셨는데 네네. 사실 로켓 그로스가 중요한 게 또 상품을 어떻게 이렇게 싸게 들여와서 판매를 할 것인가도 굉장히 맞죠. 중요할 것 같은데 엄청 중요하죠. 네. 그에 대한 팁도 있으신가요? 네. 그거에 대한 팁은 부업하는 청년님이 또 이어받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셀러들이 중국에서 사입하면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생각하고 배대지에서 그냥 맡깁니다. 근데 여기서 원가가 세고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근데 제품마다 제품 고유의 코드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관을 할 때 그 고유 코드 번호를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이 배대지들은 그냥 대중적인 걸로 설정을 하고 들고 옵니다. 근데 그 고유 코드마다 관세율이 다릅니다. 어떤 거는 뭐 7%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거는 5%가 될 수도 있고 0%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때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찾아봤습니다. 제가 저번 달에 이제 첫 소싱을 한 제품인데 제가 직접 찾았어요. HS 코드를 대입해보니까 영원히 나왔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찾는지 보여드릴게요. 두 가지 창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관세 법령 정보 포털, 하나는 HS 내비게이션 서비스입니다. 여기서 아래 품명 또는 HS 코드를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예를 들어 마사지 봉을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이 나옵니다. 마사지 제품에 플라스틱의 제품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운동용구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플라스틱을 신고 비율이 5%네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신고 코드가 나옵니다. 조회를 해볼게요. 9.9천이네요. 이걸 복사한 거를 여기 3개 HS 관세율표를 눌러보고 여기 검색에 눌러줍니다. 9천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 제품을 저희가 중국에서 들고 올 거기 때문에 이제 원산지 증명서를 받으면 1.3% 정도의 세율로 들고 올 수 있습니다. 받기 전에는 기본 세율이 8%입니다. 여기서 일단 절감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만약에 이 제품을 0%로 들고 올 수 있는지도 한번 더 2차 확인을 해야 됩니다.
완구용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 체조, 육상 경기에 사용하는 물품.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9506.91.0000 여기 똑같이 검색을 해줍니다. 네, 이렇게 되면 0% 되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두 개 다 사용이 가능하다, 공통적으로 쓸 수가 있다, 그러면 굳이 1% 제품을 안 하고 0% 제품을 하면 아예 아까 보였듯이 0원이 됩니다. 관세가. 효자 상품이 되면 한 달에 한 1,000만 원까지도 저는 사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관세가 예를 들어 80만 원이 나온다. 관세가 80만 원 나오는데 배대지에서 지정한 코드가 4%밖에 이제 관세 절감이 안 된다고 했을 때 제가 찾아버리면 0%까지 찾을 수도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예 4%가 더 마진을 다른 거에 마케팅 비용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그만큼 더 마진을 더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초보 셀러들은 거의 안 하고 배대지에 맡겨요. 이런 부분도 잘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이 조금 힘들다 그러면 HS 내비게이션 서비스도 있지만 요즘은 또 챗 GPT가 이제 잘 되어 있잖아요. 챗 GPT에 중국에서 마사지 봉을 사입하려고 하는데 적정 HS 코드 또는 관세 0인 제품을 말해줄래?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나와줍니다. 하지만 이것도 정확하지가 않아서 정보 포털에 들어가서 한 번 더 꼭 확인을 해주신 후에 이 제품이 확인됐다 그러면 배대지에 통관을 해달라고 말씀해 주시면 이 코드로 발급됩니다. 네. 대표님, 끝으로 이제 로켓크로스를 시작해볼까 하시는 분들이나 하고 있는데 좀 매출이 잘 안 나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한테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저는 개인 유튜버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독학으로 저도 하다 보니까 얼마나 힘든지를 잘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정보를 많이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분명 끝물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해보면 무조건 매출 날 수 있으니까 꼭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민들리 화이팅!